북한군이 월남하는 민간인을 모아 춘천 모진교를 통과시켜 국군이 설치한 지뢰에 폭사시키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이때 최병덕이 육군 사관학교 생도들까지 전선에 투입하자고 합니다. 작전국장 장창국 대령이 어느 나라도 생도를 전선에 투입하는 예는 없습니다. 패전 위기에 있던 일본도 사관 생도는 전선에 보내지 않았습니다. 반대하지만 이 판국에 어떻게 할 작정이요 묘안이 있으면 말해보시오. 생도들 전선 투입이 결정됩니다. 당시 6월달인데 뭔 놈의 태풍 LC가 지나가면서 계속 비가 왔습니다. 6월 25일 일요일인데 이날은 육군 사관학교 입교한 지 20일 된 새내기들이 처음 가족과 면회하는 날이고, 작년에 입교한 선배 생도들은 25일 일요일이 마지막 외박 날이었습니다. 선배들은 외박 나가서 꽃분이 만날 생각에 들떠 있었고, 후배들은 가족들 만날 생각에 들떠 있었는데, 오전 11시 비상 사이렌 소리와 함께 집합되어 가지고 외박 면회 대신 M1 소총 함자로, 그리고 실탄 56발을 받고 운동장에서 1인당 3발씩 쏴보고, 그날 오후 5시 근처에서 징집한 민간 차량 30대에 실려가지고 포촌 남쪽 산자락에 투입됩니다. 생도 대대는 조함 중령을 대대장으로 며칠 전 입교한 생도들은 분대원 연락병으로 편제됩니다. 길을 중심으로 이쪽에는 육군 사관학교 생도들, 이쪽은 경찰 학교 생도들 배치가 됐는데, 일제 때 일본군으로 전투 경험이 있는 육사 생도대대 장교들은 생도들한테 참호를 파라고 지시를 하지만 경찰대대는 벌렁 자빠져들었습니다. 육사 생도들은 참호를 파고 내리는 비에 고이는 물을 철모로 퍼내면서 덜덜 떨며 그날 밤을 보냅니다. 다음날 새벽 26일이죠. 참호 속에서 졸고 있던 생도들을 선배들이 깨우고 트럭에서 주먹밥이 담긴 통들이 내려지는 게 보이자 새내기들은 야 밥이다 소리를 지릅니다. 17살 먹은 애들이에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6월 달에 육군 사관학교에 들어온 새내기들이죠. 이 광경을 만원경으로 보고 있던 피난민으로 위장한 북계군 선발대가 본대에 무전으로 연락을 합니다. 생도들이 군침을 삼키면서 기지개를 펼 때 포격 소리가 들립니다. 선배들이 모두 참호 속으로 들어가라 외칩니다. 포탄이 참호 안에 정통으로 떨어지고 그 안에 있던 생도들은 분해되어가지고 그 살점이 하늘로 올라갔다가 떨어집니다. 공포에 질려서 악을 씁니다. 이 참호가 왜 중요한가 하면은 참호 안에 정통으로 떨어지지 않으면 괜찮습니다. 저쪽 경찰대대 애들 참호 안 파고 있던 애들은 거의 산산조각이 나서 나무에 손발 사지가 걸리고, 포격이 끝나자 북계군 보병들이 들어 닥쳐가지고 얘네들 갖고 있는 총알이 50몇 발밖에 안 되니까 그거 금방 쏘죠. 그럼 쟤네들 막 뛰어와가지고 백병전을 벌이면서 죽고 간신히 도망쳐 나와가지고 산 생도들은 갈 데가 어딨어 다시 육사에 모이는 거죠. 이 와중에 이 생도 대대장 조함 중령이 행방불명이 됩니다. 그 나중에 보니까 쟤들한테 생포가 되어가지고 갔다가 다시 또 돌아와요. 그러니까 고의로 생포된 정황을 잡고 군사재판에서 총살시킵니다. 뭐 그때까지만 해도 국군 내부에 이 좌파들이 많이 남아있어가지고 그거 간첩이었는지 어쨌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그는 총살당했습니다. 살아서 육사에 모여든 생도들은 다시 주먹밥 몇 덩어리 먹고 수락산 방어선에 투입됩니다. 육사 학교 들어온 지 15일 만에 17살 먹은 애들을 군의 상황을 알 수 있는 대목이죠.
민간인 복장의 북한군 특공대. 전쟁 초기에는 국군도 이들의 존재를 몰랐었다. 이들은 후일 미군 기지를 집요하게 공격해 유엔군이 민간인을 사격하게 한다. 이승만 대통령은 각 장관들이 빨리 피난하라는 건의를 묵살하고 있었어요. 카카, 아직까지 여기 계시면 안 됩니다, 카카. 서대문에 빨갱이 수천 명이 갇혀 있습니다. 거기가 터지면은 빨갱이들이 제일 먼저 이곳으로 옵니다. 일단 피난하셨다가 전쟁을 수행하셔야 합니다. 카카가 잘못되시면은 나라가 망합니다, 카카. 동경에 있는 메카드 사령부와 연결하게. 메가더 사령부를 대주시게. One thing I can do now is to evacuate all civilian U.S. personnel out of Korea. 미군이 한국을 빨리 돕지 않으면은 한국에 있는 미국인들, 미 대사관, ECA 경제조사단, 미군 고문관 등 2,500명을 우리가 다 죽이게. 북계군이 서울에 들어오는 그날 27일 카카, 비상국무회의가 조금 전 끝났습니다. 비상국무회의에서도 수원 천도가 결의됐습니다. 카카, 지금 사방이 빨갱이 천지입니다. 새벽 3시에 부인과 비서 3명이 서울역에 가서 기차로 대구로 피난합니다. 급하게 오시라고 한 것은 한강교 폭파 때문입니다. 폭약은 부평에 있는 제1공병여단에서 가져옵니다. 폭약 장착은 약 3시간 정도 소요됩니다. 각하께 한국은행 금괴 수송 문제가 보고됐습니까? 그날 밤 최병덕이 국방장관이나 미군 쪽에 알리지도 않고 육군 본부를 시흥으로 극비리에 철수시킵니다. 이 사실을 안 미군이 최병덕한테 막 따져가지고 다시 육본이 서울로 되돌아오는 이런 이상한 짓을 했어요. 최병덕이. 그러니까 이 판단력이 전투병과 출신이 아니라 그런지 참 많은 착오를 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7일 오후부터 피난민과 그 부상경이 계속 서울로 밀려 들어오자 서울 시민들도 국군이 올라가는 줄 알았는데 계속 다쳐갖고 내려오고 피난민들이 밀려오고 그들이 전부 지금 의정부가 먹혔어요. 곧 서울로 올 거예요. 이러니까 공포를 느끼고 그때 북한 비행기가 서울을 돌면서 항복하라는 삐라를 뿌려댑니다. 시내는 삽시의 혼란에 빠져듭니다. 포성과 총소리는 점차 서울을 향해 밀려오고 있었다. 포화를 피해 며칠간 피난할 요량으로 집을 나선 피난민들과 전선에서 패주하는 군인들로 서울은 삽시간의 혼란과 공포의 도시가 된다. 대통령이 피난했다는 소식에 시민들과 피난민들은 더욱 당황해하고 있었다. 27일 오후 7시 비 내리는 미아리곡에 어둑어둑 어둠이 고이는데 장교들이 흩어져가지고 내려오는 군인들을 잡아가지고 다시 방어선을 구축을 하는데 어떤 병사는 승무원이 총을 놓고 도망도 가고 대부분 병사들 지쳐서 쓰러져 잠들고 서울시 분여회하고 여학생들이 주홍밥을 만들어가지고 그리고 있는 군인들 나눠주면서 막 울고 이 새끼 같은 새끼 여기 숨어 있었네.